오늘 뉴저지주에서 규모 4.8의 지진과 최소 10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여파로 뉴욕과 보스턴 등 인근 지역까지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사의 한 한인 엔지니어가 수년간 여러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와이가 미 전역에서 장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세제 타이드 수백만여 개가 포장 결함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 경찰관들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알리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미 동부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3분쯤 뉴욕시에서 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곳인 뉴저지주 헌터톤 카운티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깊이 4.7km에서 규모 4.8로 발생했고 지진의 여파로 인근 뉴욕주와 코네티컷주, 워싱턴 DC와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주변 지역까지 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지진이 발생한 이후 최소 10번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각 여진의 규모는 최소 1.8에서 최대 4.0이었습니다. 뉴욕시는 지진이 발생하고 40분이 지난 11시 2분쯤 긴급 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들에게 여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Earthquakes don't happen every day in New York. So this can be extremely traumatic, but we're ready for the unexpected. This is New York City, and we respond accordingly. The likelihood of aftershocks remain low, but we do remain vigilant, and we ask all New Yorkers to remain vigilant as well. 지진 발생 당시 존 F 케네디와 뉴워크 리버티 공항에서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고 암트랙과 MTA 서비스는 기존 일정대로 운행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잠재적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며 뉴저지주는 비상운영센터를 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은 250여 년 만에 뉴저지주를 강타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의 한인 엔지니어가 수년 동안 여러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나사 엔지니어인 37세 남성 에릭 심 씨를 4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 씨는 지난 2월 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이후 4명의 피해자가 더 나오면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힌지 등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심 씨는 지난 2012년 나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나사 직원들과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을 제작해 SNS상에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심 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가택연금 명령을 받은 상태며 현재 모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고 여성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또다시 추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위스콘신주를 찾아 연방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새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소득이 적지만 부채가 많거나 수십 년 동안 대출 부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누적 이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가 더 큰 사람 등으로 새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빚이 있고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계획 역시 연방의회 예산지출 권한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수혜자의 자격 기준과 세금 남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면서 실제 대출 탕감이 실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계획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20, 30대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학자금 탕감책을 다시 꺼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장례 비용이 많이 드는 상위 5개 주가 공개됐습니다. 전국 장의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평균 장례식 비용은 $7,848로 유해 보관과 관, 장례식장 사용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장례식 비용이 가장 높은 주로는 하와이가 1위를 차지했고 비용은 $14,964에 달합니다. 2위는 워싱턴 DC, 3위는 매사추세츠주로 각 $12,184 그리고 $12,159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4위로 장례 비용이 평균 $11,495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장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장례 서비스에서 필수가 아닌 요소들 중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거나 장례식장 대신 교회나 예배당으로 대체의 장소를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저가 매장인 99센트 온리스토어가 사업 부진으로 결국 운영을 중단합니다. 99센트 온리스토어는 공문을 통해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주 등에서 운영되는 371개의 매장의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소비자 수요 변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99센트 스토어는 조만간 사업 청산 절차에 돌입하고 매장 비품과 장비 등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타이드 등 다수의 가정용 세탁세제가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대규모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프록터앤갬블사 P&G에서 제조된 세탁세제인 타이드와 게인, 에이스, 아리엘 등이 포장 결함으로 소비자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이 제기됐다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820만여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은 세제의 외부 포장이 쉽게 찢어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를 삼킬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부나 눈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조된 타이드, 게인, 에이스, 아리엘 브랜드의 액상 세제와 캡슐 세제 등입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캡슐 세제의 경우 어린이들이 사탕과 혼동해 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호자들은 항상 안전한 곳에 세제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PD 경찰관들에게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인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서 향후 사건 사고 대응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경찰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을 맛봅니다. 한복을 입은 연주자의 도움으로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기도 합니다. 경찰과 한인 커뮤니티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워크샵 행사입니다. Right. So far, it's been amazing. I really like the whole briefing that we did of the basic information of Korea. The performances were beautiful. It goes into a little bit of the current pop cultural, music, dance, film, and so forth. So they get a little bit of enlightenment with the whole cultural. Oh, so we had correct me if I'm wrong, but I think it's called the beep bop. Yes, and it's delicious. 이 행사는 LA 폭동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시 한인 사회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한인 커뮤니티와 경찰, 타 커뮤니티 사이의 유대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992년에 LA 폭동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아픔을 다시 LA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 LA 경찰과 우리 한인 커뮤니티 사이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같은 행사는 경찰의 업무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인 커뮤니티를 더 잘 이해하고 향후 사건 사고에서 한인 피해자에 대한 대응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LAPD 워크숍 안에는 아시아 증오 범죄에 대한 예방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응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입을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나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We do have officers that are very diverse, who speak different languages, and this is who we are. Like I said before, as much as we can do to combat that, we're going to use it. And this is a big resource that we use, and we're very excited because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 better understanding. LAPD 대상 한국 역사 문화 워크숍은 지난 2008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000명이 넘는 경찰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PD는 앞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카운티 다이아몬드바에 위치한 트럭 운송업체가 여러 주에 걸쳐 수십만 달러와 수백 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운송하다 적발됐습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1일 엘라바마주 버밍햄에 있던 스타라이트 라지스틱 트럭 운송업체의 한 트럭에서 38만 3천 달러 이상이 압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9월 12일 루이지애나주 당국은 베턴루지의 한 주택과 창고에서 현금 3만 5천 달러와 900파운드의 마리화나를 발견했고 곤잘레스로 알려진 한 남성의 차량에서도 32파운드의 대마초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과 몇 달 뒤 리버사이드 셰리프국이 10월 5일 정차돼 있던 또 다른 트럭에서 30만 7천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는 진공 밀봉 가방 3개를 압수했습니다. 이후 마약 탐지견이 발견된 지폐에서 마약 냄새를 탐지했고 수사 결과 곤잘레스는 스타라이트 로지스틱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당국은 2대의 트럭에서 압수된 지폐와 발견된 마리화나들이 모두 같은 회사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3일 오전 8시쯤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9세 남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갑자기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기둥을 들이받았고 차에서 내려 파손 정도를 살피던 중 차량이 갑자기 다시 후진하면서 남성이 차량과 기둥 사이에 끼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로 구조대원들이 해당 남성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피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사고가 차량의 기술적 결함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권도영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되면서 또다시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 시간 5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범죄인 인도 요청이 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무효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며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권 씨의 행선지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인 안드레이 밀로비치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서 미국행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는 지난해 11월 한 방송에서 권 씨의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권 씨의 미국행 지지를 암시해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 제기된 민사소송 최종 변론도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권 씨가 가상화폐 테러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과 50조 원 이상의 벌금, 여기에 천문학적 액수의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국제구호단체 요원 7명이 사망한 가자지구 구호트럭 오폭 사건과 관련해 중대한 실수였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지 철회까지 경고한 미국은 결과로 증명하라 압박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중대한 실수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The strike on the aid vehicles is a grave mistake, stemming from serious operational failures. 군은 내부 조사 결과 하마스 무장대원 2명이 월스 센트럴 키친의 구호 트럭에 탄 것으로 보고 드론으로 공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은 밤이어서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구호 트럭 지붕의 로고를 판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습을 명령한 대령과 소령 등 장교 2명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나섰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월스 센트럴 키친은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고 자국민 1명이 사망한 폴란드도 자국 검찰의 조사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전쟁 범죄라며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Attacking people or objects involved in humanitarian assistance may amount to a war crim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즉시 휴전을 주문하며 민간인 보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지지 정책을 바꾸겠다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호품 반입을 확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과로 증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We're looking to include things like the number of trucks that are actually getting in on a sustained basis.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5일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화여대 앞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를 겨냥하면서 논란의 후보들 공천을 취소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여대 앞에 있는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 소상공인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예 김준혁 후보가 출마한 수원정 지역구에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준혁, 양문석 후보 공천을 유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 친명 패권을 관철한 이상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재명 의회 독재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격전지 유세를 이어간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고 나라를 지킨다며 이번 선거를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기고만장해져서 그분은 감옥 가기 직전인 사람입니다. 자기 죄 짓고 누명을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 졌다는 거 알아요. 금투세 폐지와 김포 서울 편입 등 민생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다시 꺼내고 대전과 충청 지역을 돌며 윤석열 정부 2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간 이른바 이틀막 사건을 부각시켰습니다. 이틀막 당한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청 지역이 한반도 정치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며 객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합 지역으로 분석한 50곳에서 60곳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몸을 낮추고 권력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악어의 눈물에 동정을 보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투표율 65%를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사전투표로 국민과 싸우는 오만한 대통령, 민생을 외면한 정부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 찾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투표해야 바꿀 수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국의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저녁 비공개 온라인 총회를 열어 정부와의 제한 없는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을 두고 정부는 대화에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는데요. 박소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비공개 온라인 총회를 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는 대통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단독 회동을 두고 공개된 성과가 없는 데다 심지어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 반발을 되돌리지 못하면 국민 정체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 경고하며 대통령에 이제부터라도 제한 없는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으로 대화에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2시간 넘게 전공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완고하게 증언 백지화만 주장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또 전공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까지 냈는데도 전공의 대표는 오히려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만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대표가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사직 전공의는 면담 후 별도 공지가 없어 실망스럽다며 박단 대표가 SNS에 낸 입장으로 비난받는 건 전공의들 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도 내부의 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정부와 의료계 상황. 의료계 내부의 분열까지 더해지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네, 오늘은 주택보험의 종류와 커버리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보험은 HO3라고 합니다. 저희가 홈오너스 팔러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타운하우스나 코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HO6라고 하고요. 만일 자신의 집을 남에게 렌트를 해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DP3라고 합니다. 저희가 Dwelling Property Policy 또는 Dwelling Fire Polic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입자 또는 테넌트로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는 렌터스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네, 주택보험의 커버리지는 크게 건물, 그리고 기타 건축물, 그리고 개인 소유물, 그리고 이용 손실로 구분됩니다. 저희가 영어로는 dwelling, other structure, 그리고 personal property, 그리고 loss of use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dwelling은 집이 화재 등의 이유로 전소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 그 집을 다시 건축 또는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replacement cost라고도 합니다.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은 HOA에서 별도로 가입한 보험으로 커버가 되므로 건물 내벽의 페인팅이나 그 다음에 바닥, 그리고 개인 소유물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게 되어서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하우스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기타 건축물은 차고나 수영장, 그 다음 페리오, 게스트하우스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건축물에 대한 커버리지는
일반적으로 본 건물의 10%입니다. 그런데 요즘 뒤뜰에 수영장이나 그리고 정원을 메꾸거나 정리하셔서 거기에다 게스트하우스를 따로 지어가지고 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ADU, 즉 Additional Dwelling Unit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면 추가 거주 공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물의 10% 커버리지는 부족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 20만 불, 30만 불 또는 뭐 15만 불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원하는 금액을 보상 범위에 넣어서 늘리시면 됩니다. 즉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기타 건축물 커버리지에 더 추가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요청은 주택보험을 가입해준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내 개인 소유물에 대한 커버리지는 일반적으로 본 건물 커버리지의 50%를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면 본 건물 커버리지가 50만 불이라면 개인 소유물은 25만 불 커버리지를 줍니다. 이것보다 더 원하면 이것 또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 손실, 즉 loss of use는 재난 등으로 집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 즉 호텔에 가게 되면 호텔 비용, 그리고 식비, 또 생필품 구입비 등을 보상해 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임 커버리지, 즉 liability 커버리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군가가 다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프로퍼티에 내가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보험을 가입할 때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것은 상수도, 배관 파손이나 하수구가 막혀서 발생되는 클레임에 대해서 커버리지가 있는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